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인공지능에 대한 포부도 밝히고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부드럽지만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년 12월 예정이던 우리나라의 달 탐사 궤도선 발사가 2022년 7월로 19개월 연기됐습니다. 경량화의 실패로 중량이 128kg 늘어나면서 연료 부족과 임무 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란이 일자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일본의 환경상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상이 오염수 방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내부적으로는 이미 방류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술 자립 역량을 키우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장관으로서 직원들과 처음 마주한 최기영 장관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기초과학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기초과학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라며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로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선순환적인 과학기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선 소재 부품 관련 기술별로 원천 기술을 확보해 자립 역량을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초 원천 연구 성과가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 R&D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을 세우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미래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인공지능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교수 출신인 만큼 미래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멀리 보고 꿰뚫어 생각하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을 인용해 취임사를 마무리한 최기영 장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며 부드럽지만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귀국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한일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잡한 설비가 연구실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를 넘어서는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북한 환경용 반도체, 그다음에 군사용 반도체를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에서도 예를 들면 일본의 부품 소재가 꼭 필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기 세 개 장비는 프랑스 장비고요. 수입해야 될 그런 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수소차를 타고 온 문 대통령은 바로 올해 두 번째 현장 국무회의도 열었습니다. 조국 장관을 포함해 새로 임명장을 받은 국무위원 7명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과학기술 현장을 찾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무역 보복이 집중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입니다.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소재 부품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 예산 5조 원을 투입하고 기업 협력 관계 구축과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조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재 부품 대응 지원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실제 피해가 아직은 없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네네. 경쟁을 확보하는 네네. 거기까지도 가면 좋겠다 싶거든요. 산업 강국, 소재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생각 그런 거기에 동참했던 사명감 갖고 자랑스럽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각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첫 외부 일정으로 기술 자립의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일본의 경제 보복 극복 등 국정 현안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독립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에서 기업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도록 기술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돕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열 대신 레이저를 사용해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독점해온 반도체 장비를 대체하려고 하는 신생기업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카이스트 기술 자문단입니다. 2014년 설립해 지난해 매출 18억 원인 이 기업이 미래 반도체 시장을 새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레이저와 광학계도 중요하지만 전체 장비로서 안정성, 또 초소형화, 신뢰성을 고객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기술 자문단은 레이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과 장비 초소형화 방법 등 이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옆에서 도울 예정입니다.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일본의 무역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사를 대체할 장비 국산화를 위해 카이스트 기술 자문단의 일도 많아질 전망입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실현화시키면 되는데 비교적 레이저나 이제 광학 관련 부품은 우리나라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문단에 지금까지 접수된 상담 요청 건수는 모두 150여 건. 기업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애로사항들입니다. 카이스트 기술 자문단은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에너지나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이 장비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의 올해 글로벌 설비 투자 규모가 지난해 대비 20%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IC인사이츠는 올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가 416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9%에서 4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 투자 규모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올해 하반기 반도체 가격 하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했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TO 제소 절차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정부는 양자협의 서한에 일본이 한국만의 특정의 수출을 규제한 것은 WTO의 차별 금지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수출 제한 조치의 설정 유지 금지 의무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뒤 3일 만에 시행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일본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싸고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맞붙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 일본이 승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WTO 상급위원회가 일본산 밸브에 한국이 수입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WTO가 한국의 가격 분석과 정보 공개가 불충분해 WTO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한국의 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TO는 일본산 밸브는 한국산보다 성능이 우수해 서로 경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산이 피해를 봤다는 인과관계 분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그러나 핵심 쟁점 9개 가운데 8개, 그리고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서 WTO가 한국 승소를 결정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본이 승소한 일부만 부각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말 달 궤도에 달의 지형 등을 탐사할 궤도선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이 궤도선의 중량이 계획보다 128kg 늘어나면서 발사 일정이 19개월 뒤인 2022년 7월로 연기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내년 말 발사 예정이었던 달 궤도선 발사 연기는 기술적 한계 때문입니다. 애초 달 궤도선의 목표 중량은 550kg. 하지만 경량화의 실패로 중량이 678kg으로 128kg 늘어나면서 연구 현장에서는 연료 부족과 임무 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과계정통부는 달 궤도선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 발사를 2022년 7월로 19개월 연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임무 수행 기간은 1년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애초 원 궤도에서만 12개월 운영하려던 계획을 타원 궤도 9개월, 원 궤도 3개월로 변경했습니다. 궤도 유지에 연료가 덜 드는 타원 궤도를 9개월간 운영하면 연료 사용이 줄어 1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궤도선엔 국내 개발 고해상도 카메라 등 5개 장비와 미국 나사의 음영지역 카메라 등 총 6개의 장비가 실립니다. 발사는 미국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이용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은 약 167억 원 정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그 부분에 있어서 한 84억 원 정도 증액이 일어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건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업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 등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달 탐사 일정이 변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2020년 달 궤도선을, 2025년에 달 착륙선을 쏠 계획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달 궤도선 발사를 2017년과 2018년, 착륙선 발사를 2020년으로 앞당겼습니다. 현 정부에선 달 궤도선 발사를 2020년으로 다시 조정했고 착륙선은 2030년 내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달에 궤도선을 보낸 나라는 구소련과 미국, 일본 등 6개 국가이며 달에 착륙선을 보낸 나라는 구소련과 미국, 중국 등 3개국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게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일본의 환경상이 이 오염수를 바다에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미 내부적으로 방류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천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는 하루 170톤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15만 톤이 천여 개의 저장 탱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3년 뒤에는 저장 한도를 넘기게 됩니다. 그린피스는 지난달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So the point is that any releases from Fukushima, there will be migration of some of that material through the East China Sea into the East Sea.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환경 담당 최고 강요가 이를 뒤엎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를 과감히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력 규제위원장도 안정성과 과학적 측면에서 괜찮다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가 관방장관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今後政府としてしっかり検討すべきと発言したものであり、その上で個人的な意見として述べられた。このように承知しています。 하지만 환경 문제를 책임지는 환경상이
오염수 방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내부적으로는 이미 방류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외교부는 일본 환경상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전 오염수의 최종 처리 방식과 결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구술서를 전달하고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구하는 서한문을 국제원자력기구에 보낸 바 있습니다. 앞서 지지통신은 우리의 환경부 장관격인 하라다 요시아키 일본 환경상이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방류에 희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올여름 녹조 현상이 지난해보다 훨씬 적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올여름 전국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발령 일수는 216일로 작년의 335일보다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령 지점도 6곳으로 작년의 10곳보다 적었습니다. 4대강 보 상류 500m 구간의 경우 낙동강은 남조류 세포수가 작년보다 평균 34% 감소했고 나머지 수계에서도 남조류가 적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녹조가 작년보다 적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고 오염물질의 유입이 줄어든 데다 녹조 대책과 보 개방도 영향을 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존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 수가 급증해 올해만 벌써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대표적인 슈퍼박테리아인 카바페넨 내성 장내세균 속균종 감염증으로 신고된 사람은 10,0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감염자 수는 9,6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5% 늘었습니다. 슈퍼박테리아 감염 문제는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지만 실제 환자에 쓸 수 있는 치료제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치매 안심센터가 잇따라 생기고 있습니다. 동양인들이 서양인보다 치매에 더 잘 걸리는 원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연구진들이 치매 극복을 위한 동행에 나섰습니다. 동아시아인의 치매 발병률이 OECD 평균보다 1.3배 높고 걸리는 시기는 2년 이상 빠르기 때문입니다. From the point of genetic view, the Chinese and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they have very close. 국내 연구진이 우리와 일본, 서양인 4만여 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양인들이 치매에 더 취약한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치매 유발 유전자로 알려진 아포이2 포형의 새로운 유전 변이를 최초로 규명한 겁니다. G형 유전을 가진 개체에 비해서 대략 2.5배 정도 더 치매 위험도를 가진 것을 확인하였고 뇌영상을 분석한 결과 T형 유전 변이형을 가진 개체가 훨씬 더 심한 손상을 가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학술지 클리니컬 메디신에 실렸습니다. 입안에서 면봉으로 상피 세포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병 고위험군인지를 알아보는 검사법도 개발됐습니다. 모두 6개 나라의 특허가 출원된 치매 간이검사법은 조만간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전장 유전체 분석에 직접 투자 의사를 밝힐 정도로 국내 치매 연구 성과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과 국내 최대 포털 등은 업무 협약을 하고 인공지능으로 치매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협력 분야는 다차원 의료정보 서비스에 필요한 클라우드 환경 제공과 치매 유발 경도인지 장애 판별 알고리즘 개발 등입니다. 지난 8년간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모아오고 이런 그 인공지능 기반의 이런 치매 예측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꾸준히 오랜 시간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치매 전방위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가운데 치매 환자는 10%. 그동안의 치매 연구 성과가
정부가 추진하는 진단기기 개발 등과 접목되면 미래 사회적 재난이 될 수도 있는 치매 극복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내일부터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풍요로운 한가위에 오늘부터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행복한 귀성길이지만 장거리 운전이나 교통체증으로 힘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졸음 운전이나 과속, 또 조급해지는 심리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행복한 귀성길, 조급해지는 심리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